물론 이제 360만 원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걸 따지는 건 아니고 이것이 정해졌잖아요. 이 면적이 정해진 게 몇 개가 있어요. 시설이랄지 비가림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차는 1000제곱으로 정해놨잖아요. 몇 개 있는데 그것만 따로 외우시면 돼요. 박스 넣으면 박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가 18,000원. 대추는 얼마? 19,000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80에서 130% 범위. 자, 51쪽 넘기시면 안 되고요. 51쪽 밑에 하단부. 거기 보면은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80에서 130%까지 범위다. 그러니까 360만 원에 0.8을 곱하면 최소 가입 금액. 여기에 1.3을 곱하면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죠. 곱하기를 하면 최소, 그래서 최소니까 미님 가장 적은 금액이고 최대니까 맥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험료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나가기도 했고. 근데 너무 쉬웠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였던 거죠. 이걸 시험이 그가 참 합격하려면 이게 눈에 쉽게 보여가지고 그냥 18,000이 생각나는데 또 시험이 안 되려면은 18,000이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할 일이죠. 분명히 외워 놨는데 몇 번을 썼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참 아픔이 있죠. 그래서 모든 시험이 그렇죠. 뭐 아픔이죠. 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참 가르치는 게 스트레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수해 오면은 여러분들 가장 속상한 건 여러분이겠지만 저희들도 속이 상하죠. 이런 거 틀려오면은 참 속상하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하나 외우세요. 10% 단위는 뭐 시험에 안 내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80, 90, 100, 110, 120, 130 할 건데 뭐 10% 단위로 한다. 농협은 관할 구역에 속한 과수에 하나 인수한다. 다만 원칙은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인수제한 목적물은 외우시라겠죠. 어떤 상품이든. 초기에는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조금 뜸해졌긴 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 볼 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금액 보험가입금 200만 원. 그래서 그때 뭘 외워야 냐면 금수저 낸다 했죠. 금수전 폰가 시판 영농 하일기 그다음에 포도하고 복숭아는 뭐가 있냐면 친병이 있어요. 친환경하고 병충해가 있더라. 그럼 빠진 것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령은 3년 미만. 그러니까 그러면 가입하는 해의 포도나무가 3년짜리다.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미만이라 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런 수치에 많이 속아요. 미만이면은 2년생은 가입이 안 되지만 3년생은 가입된다 이 말입니다. 품목이 혼식된 포도나무에 다래가 있거나 뭐 참다래가 있거나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만 포도의 결과 주수가 90% 이상으로 과수원이 돼 있다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바로 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다래가 아무래도 공간을 많이 채잖아 봐요. 10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입할 거냐, 인수를 할 거냐 하는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10% 초과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90%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참다래는 가입을 안 시켜줘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병은 역병하고 궤양병 등 뭐 꼭 역병과 궤양병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병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역병과 궤양병 등의 병에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했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 그러니까 퍼센트를 뭐 꼭 외울 것은 아니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시다. 전체 나무가 20% 이상 죽었다면은 이것은 인수 제한이다. 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인수 제한이다. 그것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제초 전정 비bil 관리.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얼마큼 감소해? 현저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현저하다는 뚜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 이론에서 현저하다는 뭘로 보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10% 차이를 현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이면. 그러니까 10%까지는 현저하다고 보진 않아. 보험 이론상. 이제 시험에는 뭐 현저하다는 말을 쓰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현저를 좀 기억하다는 의미에서 좀 소개한 거예요. 시험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것은 일부 안 된다겠죠? 하천, 상습, 침수 지역, 판매 목적, 가식. 친환경 나오죠. 친병이 이제 친 이거예요. 친은 바로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역시 현저히 있다고. 현재는 10%지만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의 인수전이다. 다음 여러분 외워야 될 숫자가 하나 나왔네요. 14번. 비가림 폭이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곡 3m 플러스 마이너스 5%, 비가림 폭.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폭이라고 하겠죠. 나무와 나무 사이 세워놓고 비가림 시설을 한 다음에 나무를 여기서 이제 자라고 있겠죠. 왜 2.4m냐면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의 주간거리를 2.3m로 많이 정해요. 원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이론이 처음이니까 2.3m가 애매하잖아요. 3m면 3m고 2m면 2m, 굳이 2.3m일 것 같아. 포도가 보통 2.3m 간격으로 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이건 뭐 수치는 뭐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동고는 첨화예요. 첨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쪽에 첨화 쪽까지 몇 미터다? 3m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죠. 역시 플러스 5%다. 퍼센트 따로 외우시고 숫자 2.3m. 수치니까 왜 그런지는 그냥 기본만 생각하시고 포도나무가 3m니까 꽤 크긴 하죠. 높이로. 그다음에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수확량,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력밀과. 지력밀과가 뭐냐면 거기 지역이란 지역이 지가 되고요. 령은 수령이에요. 밀은 제식 밀도, 과는 과수원 조건. 그래서 포도는 지력밀과더라. 지역, 수령, 제식 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 산출한 이상 수확량이다. 그 다음에 산출 방법이 조금 시험에 나오면 하기도 하고 예전에 나왔었어요. 사실 비슷하게 좀 방법상 바뀌긴 했지만 표준수확 산출 방법이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의 면적이더라. 그러면 품종별, 수령별이니까 품종은 뭐 여러분 워낙 요즘에는 또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품종 따라가기도 쉽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보통 MBA, 즉 머스크베리나 그다음에 뭐 세단이나 거봉이나 어떤 청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품종은 상관없다 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이 주간거리와 열간거리가 있더라. 그러면 주간거리하고 열간거리를 곱하면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몇 주냐? 주수 곱하면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의 앞뒤와 옆 사이를 재가지고 몇 주가 있냐 하면 전체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0%는 맞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과수원은 논하고는 좀 달라. 논도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 논 같은 경우에는 잘 정비된 구역은 거의 뭐 3,000제곱, 2,900제곱 그렇게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분도 딱 순번 붙어 있는데 다랭이 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랭이 논은 산 근처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논들. 뭐 여기서 물 내려서 물 내리고 천수사 이렇게 해서 한 논들을 다랭이 논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막 꿀꿀 해가지고 면적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잖아요. 다 자기 면적은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몇 주가 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간거리와 일간거리를 재서 주수를 곱하면 전체 면적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 개념 보고 생각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 있더라. 예를 들면은 뭐 MBA다. 이것이 MBA가 품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령이 4년생, 5년생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20kg를 했다. 그러면 22kg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나무가 더 나이가 많으면 적을 수도 있겠고, 요건 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MBA 4년생인데 주당 뭐 10kg를 수확한다. 그럼 여기에 뭘로 바뀌어? 1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MBA가 5년생이면 15kg다. 그럼 이렇게 안 하고 뭡니까? 15kg를 줄 거란 말이에요, 출제자가.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주간거리, 일간거리 해서 주수. 그러면 주간거리, 일간거리 곱한 주수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우리 방법서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면적. 있죠, 면적이다. 이걸 면적이라고 불렀다. 이해됐죠까지는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주간거리와 일간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그걸 쓰라고 나왔던 거예요, 과거에. 그걸 쓰라고. 1. 표본 일항을 선정한다. 전체 일항의 30% 수준으로. 그러면 첫째, 표본 일항을 정하는데 전체 일항의 몇 퍼센트? 30%. 자, 이런 건 있어요. 제가 해보면 A, B, C, D 이렇게 일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일항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대로 이제 과수원이 사각인데다가 나무도 빤빤히 다 심었으면 좋을 건데 꼭 그렇진 않아요.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총 11항이었다. 그럼 몇 개는 해야 된다고? 최소한 3개는 해야 되겠지. 30%니까. 근다고 30% 정도니까 나는 더 정확하게 표본 조사를 할 거야 하면은 5개 해도 돼요. 6개 돼요. 그 대신 2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착과 수술을 한다. 사과에. 그러면 100개 이상 한다 그러면 몇 개까지만 하면 돼요? 100개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100개까지인데 무슨 아니 100개까지 과수는 100개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사과 착과 수술 할 때 100개까지니까 100개를 하죠. 이상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착과가 많이 달렸을 때는 절반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절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다 할 때와 절반 할 때의 어려움이 뭐냐면 다 한다 그러면 계약자가 거의 포기해요. 다 따시오 하는데 절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절반의 개념이 좀 다르죠.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자예요. 근데 이종길 평가사가 와서 사과 착과수술 한다 하네. 제가 설명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착과가 많이 돼 있으니까 절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게 여러분들이 착과수술 할 때 좋은 것만 따서 넣으십시오 할 겁니까? 안 좋은 것만 따서 넣으십시오 할 겁니까? 안 좋은 것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하려면은 어느 한쪽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동서를 나누든 근데 위아래 나누면 안 돼요. 그죠? 동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면 위에 있는 사과와 아래 있는 사과는 달라요. 품질이. 그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수확한다거나 아래 것만 수확하면은 표본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좌우로 나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해서 수확하는데 그때가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 이만한 사과들을 따가지고 이제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 피해형, 80% 피해형, 50% 피해형을 해야 돼. 정상화 따라 놔두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곧 내일 모레면 상품이 돼야 될 거예요. 판매를 할 건데 여러분 이 과목에도 나와 있습니까? 그 표본으로 조사했던 과실수에 대한 그 비용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계약자가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서 그 과실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수가 많거나 표본주가 많으면은 수확한 양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좀 정말 미안하기도 해요. 우리가 할 일이지 뭐 엄연히 할 일이지 미안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표본 일항을 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은 한 일항당
연속되는 4개 나무의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더라. 그래서 나무 A, 기억, 나무 니은, 나무 디귿, 나무 니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정도는 공부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표본주 잡을 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표본주가 부적당하면은 앞에 거나 뒤에 거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연속되는 걸 하다 보면 그게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거울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 보여요. 근데 그 해에 죽었거나 그 전에 죽었거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하면 안 맞겠죠. 그래서 다시 디귿부터 시작하죠. 디귿, 니을, 미음, 비읍으로 해서 쭉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걸로 전제해서 그러면 한 나무, 두 나무, 세 나무, 다섯 나무를 정해서 연속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정해요. 여기다가 길이를 재요. 자로.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까지 재면은 이 각 한 나무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있겠지만 공간이 A-, B-, C-, D- 나오겠죠. 이 네 개를 구해요. 그 얘기죠. 그럼 자 봅시다. 그래서 한 일항단 연속 4개 나무의 주간거리와 열간거리. 그럼 이제 주간거리 이것이고 열간거리는 A 구간과 B 사이를 열간거리라고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기준을 잡는 따라서 달라질 거죠. 사실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과수원이 일률적으로 과수원이 조성되긴 했겠지만 극단적일 때는 얘를 재고 얘를 재는 것에 대해서는 오차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C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대략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거의 일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걸 재서 이 등분 해버리면 거의 이만큼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여기까지 내주면 여기도 재고 여기도 재고 여기도 원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과수원이 한 과수원이고 근다면은 그거 뭐 한나절 하면 되지만 계속 계약자는 섭외를 해야 되고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면은 그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A씨를 재서 2등분 나누면 거의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재는 건데 원칙은 주간거리를 잰다. 전체 소사된 주간거리, 열간거리의 평균을 뭐라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건 반드시 체크해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수치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포도의 이 주간거리와 열간거리 측정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미터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폭이 2.4였잖아요. 이거 뭐예요? 미터잖아요. 이것도 2.4로 나온 이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수점 첫째까지 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2.624가 나왔으면은 다 버리고 어쩐다고요? 2.6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미터로 환산한다. 자, 평년 수확량 공식을 한번 봐볼까요? 공식 53쪽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 공식들은 아주 어떤 상품 그러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과전에서는 A, B, C, D, Y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포도니까 A, B, C, Y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인데 이걸 일반 계산기 쓰실 분 계시면 설명을 드리고 공학용만 쓰신다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설명 안 하고 일반용 쓰신 분들이 난 죽어도 시험 때까지 일반용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 기초 시간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공학용은 가로가 다 소가로밖에 없어요. 대가로는 없, 중가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가로가 하나 열렸죠. 오픈, 오픈, 그 다음에 세 개 오픈, 그죠? 세 개 오픈이면은 클로징은 몇 개가 돼야 돼? 세 개가 돼야 돼. 클로징 하나, 둘, 셋. 개수가 맞으면 계산은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공학용을 계속 훈련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하면 만약에 개수는 3개에 맞는데 만약에 가로를 잘못 쳐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숫자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개수가 3개 열리고 오픈되고 3개 클로즈하면 계산식은 나와.
나오는데 답이 오답인 거고 이 오픈과 클로징이 맞지 않으면 아예 에러가 떠. 그러면 에러가 뜨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계산기 타대. 하여튼 학원에서 묻장구 줬다고. 훈련을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생기까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용을 쓰신 분들은 계산이 좀 횟수는 많지만 좀 더 정확한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차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오차가 조금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한번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오픈을 3개 했다면 클로징은 3개인데 저희들이 편의상 대괄호 해놨지만 그것은 편의상 해놓은 거고 계산기는 전부 소괄호밖에 없어요. 소괄호가 5개 열리면 닫혀도 5개가 닫혀야 돼. 개수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가 가로를 치느냐에 따라서 계산 숫자는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 2가지 말씀드리고요. 일반용 쓰실 때는 계산이 제일 먼저 얘가 먼저 계산돼야 돼요. 이것이 1번이 계산이 됩니다. 합해서 2번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걸 A를 더해요. 더해서 이렇게 4번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건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용을 쓰면은 괄호 열고 닫고만 제대로 하면은 한 번에 계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A 값이 과거 평균 수학량. 평균이란 말은 둘 이상일 때 평균이겠죠. 그래서 몇 년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5년간을. B. 과거 평균 표준 수학량. 표준 수학량이 5개가 있는데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면 4번 가입하면은 Y가 뭐로 바뀌어? 4로. C. 금년돈이니까 줄 거예요. 금년돈 무조건 줘야 돼. 근데 Y는 안 줘도 왜? 표에 나와 있을 거니까. 과거 수학량 산출연도 횟수인데 그러면 자 거기서 이제 체크 해볼까요? 4년 가입했으면 Y가 뭘로 바뀌어? 4로 바뀌겠죠. 그런데 A 값이 문제가 되는 거야. A 값이 정확한 용어가 뭐라고? 과거 평균 수학량. 근데 거기 박스 바로 밑에 뭐가 나왔냐면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학량 중 어쩐다고? 최저값 제한다 했잖아 하나를. 그러니까 4년 가입해도 A 값은 뭐가 돼? Y가 3이 돼야 되니까 몇 개를 더해야 돼 결국은? 3개 더해야 되겠죠. 뭐가 최값이 모르지만 3개 더해서 3 나눠야 되지. 요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요거 잊으면 5점이나 무조건 틀린다. 답을 원하는 거 딱 나올 거니까. 그래서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 계속 강조할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만 평년 수학량은 보험 가입 연도 표준 수학량의 150%를 초과. 이거 설명하고 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평년 수학량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다? 평년 수학 늘리려면은 사고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막 농협에 가서 악 쓴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없어야 느는데 이게 사고시와 무사고시인데 자꾸 무사고가 하다 보면은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 평년 수학량이 무사고면 당연히 뭐보다 크냐면 이 평년 수학량이 표준 수학량보다 커져요. 커지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표준 수학량이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5년 동안 무사고 했더니 저도 아직까지는 그 농지는 본 적은 없는데 해보니까 150% 초과한 농지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120, 30은 초과한 게 보여요. 왜냐면 바로 보이니까. 왜냐면 조사서에 표준 수학량과 표준 수학량 바로 딱 떠 있어요. 양쪽에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이것 보면은 그냥 짐작이 돼요. 그럼 만약에 평년 수학량이, 표준 수학량이 2020년도에 100kg였어요. 그런데 이 공식을 적용해 봤더니 만약에 152kg 나왔다. 이럴 수 있잖아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농지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산수적으로는 이게 존재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인정한다고? 150으로만 하겠다. 물론 그보다 더 적은 148, 147이 나오면은 그대로 가겠지만 150을 초과하면은 그냥 뭘로 한다? 150으로 하자. 요 얘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는 품목도 있고 안 나오는 품목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고 공부해 두시게요. 미리. 잠시 쉬었다가 과거 수학량부터 공부합니다.